저게가 왜 저래? 환자 옆에서 시끄럽게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백이를 쫓으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백이가 왜 저렇게 짖어요? 민수를 비롯한 아이들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잠시 후 구름이가 젖은 수건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어머, 저게가 진짜 사람을 도우려는 거야? 까마귀 떼에 쫓기던 강아지들을 구해낸 순자 할머니. 하지만 마을의 편견과 욕심은 끝내 그녀와 강아지들을 시험합니다. 절뚝이는 다리에도 지켜낸 작은 생명들, 그리고 드러나는 충격의 진실. 결국 마을을 울린 감동과 반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경북 산골의 새벽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안개가 밭두렁을 감싸고 이른 아침 이슬이 풀잎마다 맺혀 반짝였죠. 그런데 오늘 아침은 달랐습니다. 까마귀 떼가 불길하게 맴돌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지팡이의 의지에 집 앞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74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부지런한 그녀였지만 오른쪽 무릎은 늘 말썽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중 기계에 발이 끼어 크게 다쳤던 후유증이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절뚝거리며 살아왔습니다. 까악까. 까마귀들의 울음소리가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순자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새떼가 들판 저편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보통 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까마귀 떼가 몰리면 불길한 일이 생긴다고 했죠. 하지만 순자는 그런 미신을 그다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까마귀들이 뭔가를 알려주려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풀이 무성한 밭둑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 때문에 걸음이 느렸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말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아파도 참고 견뎌내며 살아왔습니다. 까마귀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순자가 풀숲을 헤치자 그제야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 하나가 버려져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상자를 열어보니 크림색 진돗개 새끼 3마리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놈은 머리 쪽을 다쳤는지 피가 조금 묻어 있었고 오른쪽 앞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나머지 2마리는 무서워서 몸을 포개고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순자는 무릎을 꿇고 강아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큰 놈이 자신을 올려다보는 눈빛에서 뭔가 익숙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픔을 참으려는 의지,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이 자신과 똑같았어요. 나도 너처럼 오른쪽 다리를 절었지. 순자는 자신의 오른쪽 무릎을 감싸쥐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쑤셨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혼자서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존재를 만났다는 기분이었습니다. 까마귀들이 다시 울부짖으며 상자 주변으로 내려앉으려 했습니다. 순자는 지팡이를 들어 새들을 쫓아냈습니다. 까악 소리를 내며 까마귀들이 흩어지자 강아지들의 떨림이 조금 멈췄습니다. 순자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지만 그녀의 절뚝거리는 오른쪽 다리에는 부담이 되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강아지들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내가 너희 다리가 되어줄게. 우리 같이 오른쪽 다리 절뚝거리면서 살자꾸나.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까마귀들은 이미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고 들판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집 마당에 도착한 순자는 낡은 담요를 깔고 강아지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세 마리 모두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어린 새끼들이었어요. 순자는 따뜻한 우유를 데워서 조심스럽게 먹였습니다. 가장 큰 놈이 먼저 고개를 들어 우유를 핥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보다 먼저 나서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너는 맞이구나. 나랑 똑같이 오른쪽 다리가 아픈데도 책임감이 강하고. 순자는 마디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강아지는 순자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 모습에서 순자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존재끼리의 교감이었죠. 마을에서는 이미 순자가 강아지를 주워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평생 혼자 살아오며 남의 시선 따위는 이미 무뎌져 있었거든요. 게다가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작은 가족들이 생겼으니까요. 밤이 되자 순자는 강아지들을 따뜻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마지가 다른 두 마리를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른 며칠이 지나자 강아지들은 순자의 집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워서 떨기만 하던 새끼들이 이제는 순자의 발소리만 들어도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특히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마지는 순자를 따라다니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강아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는 털색이 하얗고 깨끗해서 백이라고 불렀어요. 차남은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져서 설이, 막내는 구름처럼 폭신폭신한 털 때문에 구름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백아, 설아, 구름아. 이제 너희들도 이름이 생겼구나. 순자가 부르자 세 마리가 동시에 고개를 들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백이는 오른쪽 다리가 아파도 형제들보다 먼저 달려와 순자의 손을 하찼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순자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지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강아지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특히 백이가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다리 저는 강아지까지 주워왔다네. 불길하다, 불길해. 그런 개들이 돌아다니면 마을에 재앙이 온다는 말도 있던데. 아니, 본인도 절뚝거리는데 또 절뚝이는 개를 키우다니. 뭔가 징조가 안 좋아. 마을 어르신들의 수군거림이 순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평생 혼자 살아오며 이런 시선쯤은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오히려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불길한 건 상처가 아니라 무정한 말이겠지. 아픔을 가진 존재를 배척하는 마음이 더 무서운 거야.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순자가 강아지들과 산책을 나가면 담장 너머로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백이야, 오늘도 산책하러 나왔구나.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인 민수라는 아이는 매일 방과 후에 순자의 집 앞을 지나가며 강아지들과 놀아주곤 했습니다. 할머니, 백이는 저처럼 달리기 느려요. 그래도 같이 뛰면 돼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과 달리 순수했어요. 백이가 다리를 절뚝거린다고 해서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 대해주었죠.
어느 날 오후 순자는 강아지들과 함께 마을 뒤편 언덕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백이는 오른쪽 다리 때문에 걸음이 느렸지만 절대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서리와 구름이는 형을 기다려주며 함께 걸었습니다. 언덕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니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마을 안에서 자신과 강아지들을 향한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지 말이에요. 배가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다. 우리는 아무 잘못한 게 없으니까. 순자가 백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순자의 얼굴을 하찼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회관 앞을 지났습니다. 몇몇 어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순자를 보자 대화를 멈췄어요. 그리고는 수근수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개들 언제까지 키울 생각인가?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순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며렀어요. 마을 사람들의 반대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강아지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이는 오른쪽 다리가 아파도 형제들을 돌보려고 애쓰고 서리와 구름이는 형을 따라다니며 의지했어요. 마치 작은 가족 같았습니다.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못 이길 게 없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순자는 강아지들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처럼 강아지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몇몇은 아예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백이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백아,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인데. 백이는 순자를 올려다보며 작게 짖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자신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 멀리서 민수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백이야.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어른들이 이상한 말 하던데 신경 쓰지 마세요. 백이는 정말 착한 강아지예요. 다리가 아픈 건 백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민수의 순수한 말에 순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직 희망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마을에서는 강아지들을 없애버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름 한낮의 뙤약볕이 마을 전체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논밭에서 일하던 농부들도 그늘을 찾아 쉬고 있을 시간이었죠. 순자는 집안에서 강아지들과 함께 더위를 피하고 있었어요. 백이는 오른쪽 다리를 접고 누워 있었고 서리와 구름이는 백이 옆에 바짝 붙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급한 외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 말순 할머니가 쓰러졌어. 순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80을 넘긴 마을 최고령이었어요. 평소에도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이런 더위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됐습니다. 순자는 지팡이를 짚고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아지들도 순자를 따라 나섰어요. 백이는 다리가 아파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밤머리 쪽으로 가보니 말순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일사병인 것 같았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몇 명 모여 있었지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백이가 갑자기 말순 할머니 곁으로 달려가더니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한 겁니다. 멍멍멍. 평소와는 다른 절박한 울음소리였어요.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가 왜 저래? 환자 옆에서 시끄럽게.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백이를 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백이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백이의 울음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서리가 회관 쪽으로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리의 빠른 발걸음을 따라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백이가 왜 저렇게 짖어요? 민수를 비롯한 아이들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구름이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구름이는 쓰러지면서 말순 할머니가 떨어뜨린 땀수건을 입에 물더니 냇가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작은 몸집으로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기특했어요. 잠시 후 구름이가 젖은 수건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순 할머니의 이마에 수건을 올려놓았어요. 차가운 물기가 할머니의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어머, 저게가 진짜 사람을 도우려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강아지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불길하다며 피하던 사람들도 이 광경에는 말문이 막혔어요. 순자는 119에 신고를 마치고 말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걱정스러웠습니다. 백이는 여전히 말순 할머니 곁을 지키며 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처럼 시끄럽게 짖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작고 애절하게 울고 있었죠. 마치 할머니에게 깨어나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리는 그늘을 만들기 위해 주변에서 큰 잎사귀들을 물어왔고 구름이는 계속해서 수건을 적셔다 날랐습니다. 세 마리가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나누어 맡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다. 저 개들이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백이는 자기 다리도 아픈데. 아이들이 감탄하며 바라봤습니다. 어른들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점점 강아지들의 행동에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말순 할머니의 호흡을 확인하며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 백이가 부르고 있잖아요. 그때 말순 할머니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디가? 여기가? 할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이도 꼬리를 흔들며 조용히 짖었어요. 이번엔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말순 할머니의 상태는 많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상황을 파악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기 대응을 잘하셨네요. 그늘에서 머리를 식혀준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강아지들이 한 거예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응급구조사도 놀란 표정으로 강아지들을 바라봤어요. 말순 할머니가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순자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 씨. 그리고 백이야, 고맙다. 백이는 꼬리를 흔들며 작게 짖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아파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보람이 있었어요. 구급차가 떠나자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강아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같지 않았거든요. 저 개들 정말 대단하네. 특히 백이는 다리가 아픈데도 끝까지. 수군거림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비난이 아니라 감탄의 말들이었어요. 순자는 강아지들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이 증명했구나.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이야.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불러올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말순 할머니를 구한 강아지들의 이야기는 하루 만에 읍내를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장날 아침 장터에서는 이 이야기가 주요 화제였어요. 진짜 개들이 사람을 살렸다더라. 맞아. 내 눈으로 직접 봤어. 백이라는 개가 다리 절뚝거리면서도 끝까지 할머니 곁을 지키더라고. 요즘 개들도 참 똑똑해졌네. 우리 사람보다 낫겠어.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과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아지들이 119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백이가 심폐소생술까지 했다고 말했어요.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더 신기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순자는 이런 소문들을 들으며 걱정스러웠어요. 관심이 너무 많아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강아지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마을 어귀에 낯선 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번호판을 단 승용차들이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자들인가 보네. 신문에 날 거야, 우리 마을이.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불안했어요. 너무 많은 관심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였어요. 검은색 벤츠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마을 사람들에게 순자의 집이 어디인지 물어봤어요. 순자 할머니 댁이요? 저기 빨간 대문집이에요. 고맙습니다. 남성은 정중하게 인사하고는 순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걸음걸이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도시적인 세련미가 풍겼죠. 순자는 마당에서 강아지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백이는 여전히 오른쪽 다리를 조심스럽게 딛고 있었지만 말순 할머니를 구한 이후로 더욱 당당해 보였어요. 서리와 구름이도 형을 따라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 할머니시죠? 남성이 대문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박민도라고 합니다. 펫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박민도는 명함을 내밀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서 순자는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계산적으로 보였거든요. 이 아이들 정말 대단하더군요. 신문에도 나고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어요. 박민도는 백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이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며 순자 뒤로 숨었어요. 동물의 본능이 뭔가 위험한 기운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 아이들 혈통이 보통이 아닙니다. 순종 진돗개 같은데 특히 저 백이라는 아이는 정말 특별해 보여요. 박민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순자는 그 눈빛에서 뭔가 탐욕스러운 것을 느꼈어요. 마치 값비싼 물건을 보는 상인의 눈빛 같았습니다. 제가 정당한 가격을 드릴게요. 이런 특별한 아이들은 제대로 된 곳에서 키워져야 합니다. 박민도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돈다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까지 함께 내놨어요. 미리 준비해 온 것 같았습니다. 일단 100이부터 1000만 원에 어떠세요? 나머지 두 마리도 각각 500만 원씩.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큰 돈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가족을 돈으로 사려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이 애들은 팔 물건이 아닙니다. 할머니,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이면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그때 마을회관에서 최만식 이장이 나타났습니다. 박민도를 보더니 반가워하며 다가왔어요.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 박 사장님 오셨군요. 이장님, 안녕하세요. 둘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서로를 잘 아는 사이 같았어요. 이미 모든 게 계획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 박 사장님 말씀 들어보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최 이장이 거들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압박감이 섞여 있었어요. 유기견이면 관리기관에 맡겨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개인이 무작정 키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 애들은 버려졌을 때 내가 품었어요. 가족이라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박민도가 다시 돈다발을 흔들었습니다. 돈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았어요. 이 돈이면 할머니도 편하게 사시고 아이들도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가족을 팔 수는 없었어요. 안 팔아요. 절대로 안 팔아요. 할머니, 그만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하자 박민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면을 벗은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최 이장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박민도는 돈과 계약서를 챙겨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최 이장과 함께 떠났어요. 떠나면서 나눈 속삭임이 불길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순자는 백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백이는 순자의 품에서 안심하며 조용히 숨을 쉬었어요. 배가 무서웠지?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박민도의 눈빛에서 본 탐욕과 최 이장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순자의 집 앞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기자들, 구경꾼들, 그리고 또 다른 사업자들까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세요. 백이 사진 한 장만 찍게 해주세요. 저희는 동물보호단체인데요. 사람들이 대문 앞에서 떠들어댔습니다. 순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강아지들도 시끄러운 소리에 무서워하며 집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박민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는데 공무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었어요. 순자는 창문 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마을 전체가 소란스러워졌고 평화로웠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낮에 몰려들었던 사람들도 모두 떠나고 마을은 평소의 고요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순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강아지들도 평소와 달랐어요. 백이는 오른쪽 다리가 아픈데도 계속 일어나서 창가를 살폈고 서리와 구름이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동물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밤 11시쯤 되었을 때 백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순자도 덩달아 긴장했어요. 배가 뭐야? 뭔가 들려? 순자가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은 깜깜했지만
달빛에 마당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뒷마당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걸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순자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낮에 박민도와 최 이장이 보인 수상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강아지 우리의 문고리가 들썩거렸습니다. 누군가 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배기의 으르렁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서리와 구름이도 불안해하며 배기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누구세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인기척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두 개였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검은 그림자 둘이 넘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손전등을 켜려는 순간 그림자 중 하나가 손짓했어요. 검은 장갑을 낀 손이 번쩍 보였습니다. 전문적인 침입자 같았어요. 아! 순자가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침입자들이 당황하며 서로 밀쳤어요. 그 틈에 배기가 우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배기는 침입자들에게 달려들었어요. 용감한 모습이었지만 작은 강아지가 어른 둘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으악! 이 개가! 침입자 중 하나가 배기를 발로 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서리와 구름이도 달려왔어요. 세 마리가 힘을 합쳐 침입자들을 막아섰습니다. 혼란 속에서 침입자들은 뭔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종이 같은 것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구름이가 재빨리 그 중 하나를 물고 달렸습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재빠른 움직임이었어요. 잡아! 저게 잡아! 침입자들이 구름이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구름이는 담장 밑 구멍으로 재빨리 빠져나갔어요. 냇가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미리 계획한 것처럼 정확한 움직임이었어요. 아, 망했다. 빨리 도망가자. 침입자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담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냇가 쪽으로 멀어져 갔어요. 뛰어가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손전등을 켜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바닥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계약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지만 뭔가 공식적인 서류 같았어요. 잠시 후 구름이가 젖은 털로 돌아왔습니다. 입에는 종이 조각을 물고 있었어요. 서리도 어디선가 뭔가를 물어왔습니다. 두 마리 모두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배기는 앞다리를 다쳤는지 더욱 절뚝거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가족을 지켜낸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아픈 다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웠던 거였어요. 배가 괜찮아? 많이 아파? 순자가 배기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보였어요. 다만 오른쪽 다리가 더 부어 있었습니다. 침입자들과 싸우면서 다시 다친 것 같았어요. 순자는 강아지들이 물어온 종이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조각조각 찢어져 있었지만 대충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강아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자신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거든요. 이상하네. 왜 이런 걸 가지고 왔을까? 순자가 궁금해하며 종이를 맞춰보고 있을 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인데 누가 올까 싶었어요. 이상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박민도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공무원 같은 차림의 사람들 몇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새벽 시간에 이런 일행을 데리고 오다니 뭔가 수상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서. 박민도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이상했어요. 너무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강아지들에 대한 임시보호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무원 차림의 남자가 공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서류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에 할머니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강아지들을 전문기관에 맡기겠다고 서명하셨네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종이를 받아보니 정말로 자신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아까 침입자들이 떨어뜨린 종이와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거 서명한 적 없어요. 하지만 여기 도장이 내 도장이 아니에요. 순자는 펄쩍 뛰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도장의 순자 획이 이상했어요. 꼭지 부분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도장은 온전했는데 말이에요. 명백한 위조였습니다. 이건 위조예요. 순자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도장을 가리켰습니다. 강아지들도 순자 곁으로 모여들며 불안해했어요. 할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절차에 따라서 안 돼요. 이 애들은 제 가족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순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강아지들을 데려가려고 했어요. 미리 준비해온 우리까지 가져와 있었습니다. 배기가 다시 으르렁거렸습니다. 아픈 다리에도 불구하고 순자를 지키려고 했어요. 서리와 구름이도 순자 뒤로 숨어서는 떨고 있었습니다. 세 마리 모두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이건 명백한 위조예요. 순자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강아지들을 우리에 넣어 차에 실었어요. 배기가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빼가, 설아, 구름아. 순자의 절규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마을을 벗어나고 있었어요. 꼬리등이 멀어지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오면서도 이렇게 절망스러웠던 적은 없었어요. 가족이나 다름없던 강아지들을 빼앗긴 상실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다시 봤습니다. 침입자들이 떨어뜨린 것들이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위조 서류를 미리 심어 놓으려고 왔었구나. 이런,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민도와 최 이장, 그리고 그들과 한패인 사람들이 모든 걸 꾸며낸 거였어요.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배기의 용감했던 모습, 서리와 구름이의 충성심을 생각하면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조각들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것들이 증거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배가,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반드시 너희를 데려올게.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어요. 길고 험난한 싸움이 시작될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아지들이 사라진 지 사흘째,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배기의 절뚝거리는 발소리도 서리와 구름이의 제잘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강아지들을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가서 신고부터 했어요. 위조 문서로 제 강아지들을 빼앗아 갔어요. 하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할머니, 공문서가 있는데 뭘 어쩌라고요?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 같은데. 그 도장이 가짜라고요. 제 도장은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순자가 자신의 진짜 도장을 보여줬지만 경찰관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일단 조사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실망스러웠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입자들이 떨어뜨린 종이 조각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민수가 친구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백이는 어디 갔어요? 설이랑 구름이도 안 보여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순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정을 설명해 주자 아이들은 분개했어요. 그럼 도둑놈들이 백이를 데려간 거예요? 백이가 다리 아픈 게 뭐가 나빠서 그래요? 민수가 친구들과 뭔가 의논하더니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편의점 CCTV에 뭔가 찍혔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의 말에 순자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증거를 찾아야 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민수와 친구들은 마을 곳곳에 CCTV를 찾아다녔습니다. 편의점 사장님께 부탁해서 화면을 확인해 봤어요. 있다. 할머니, 여기 봐요. 화면에는 며칠 전 새벽 시간에 상자를 버리는 차량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번호판까지 또렷하게 보였어요. 이 차 번호판 기억해둬야겠어요. 순자는 메모지에 번호를 적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단서를 찾은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순자는 김 선생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김 선생은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분이었거든요. 순자 씨, 이거 심각한 문제네요. 우선 강아지들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어요. 김 선생은 동물보호단체 사람들에게 연락해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박민도라는 사람 예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불법 브리딩 의혹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때 순자는 중요한 걸 떠올렸습니다. 동물병원에 가서 강아지들이 마이크로칩을 했는지 확인해 보자는 생각이었어요. 마을 동물병원에 도착한 순자는 수의사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혹시 제 강아지들한테 마이크로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칩은 이미 시술했을 때 등록된 정보가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수의사가 컴퓨터로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상하네요. 이 칩들이 원래 등록된 곳이 화면에는 세아 페팜이라는 곳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아 페팜은 작년에 폐업했어요. 그런데 실소유자가 박민도라고 되어 있네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민도가 강아지들을 버린 장본인이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강아지들을 버렸다가 다시 가져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 것 같네요.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수의사도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버린 장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 다시 데려가겠다니 이런 악랄한 일이 어디 있나요?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절뚝이는 다리, 주름진 이마.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순자야. 이번엔 도망가지 마.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김 선생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 선생은 더욱 분노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경찰서에 제대로 된 고발장을 내야겠어요. 그때 민수가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최 이장님이 박민도한테 돈 받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뭐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개발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서요? 순자는 점점 진실이 드러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박민도와 최 이장이 공모해서 강아지들을 빼앗아간 거였어요. 김 선생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정말로 최 이장이 최근에 갑자기 돈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개발 투자금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온 돈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박민도라는 사람이 온 뒤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증거들이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가 은행에서 일하는데 최 이장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다는 거예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알려줄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큰 돈이 입금됐더라고요. 입금한 곳은 박민도 명의의 회사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순자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강아지들을 되찾을 거였어요. 김 선생이 제안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봐요.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해요. 하지만 최 이장이 반대할 텐데. 괜찮아요. 증거가 충분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이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백이를 생각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백아, 조금만 더 기다려. 할머니가 꼭 너희를 데려올게. 그리고 나쁜 사람들을 혼내줄 거야.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거였어요. 마을회관에 마이크가 켜지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구경 오는 바람에 회관이 가득 찼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관에 들어섰습니다. 김 선생과 민수 가족이 함께 있어서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긴장됐습니다. 회관 앞쪽에는 박민도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최만식 이장과 그의 측근들이 함께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여유로워 보였어요. 마치 이미 승부가 난 것처럼 말이죠. 사회를 맡은 김 선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에 일어난 중요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순자 할머니의 강아지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박민도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능숙한 말솜씨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유기견을 보호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마을에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요. 달이 저는 강아지가 돌아다니면 사고 위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 이장이 거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박민도 씨, 당신이 강아지들을 처음 보신 게 언제인가요? 글쎄요, 신문에서 보고 알게 됐죠. 정말 그때 처음 보신 거예요? 순자가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편의점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었어요. 그럼 이 차는 뭔가요? 모니터에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새벽 시간에 상자를 버리는 차량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번호판이 확대되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번호판이 당신 차 아닌가요? 박민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었거든요. 그건 더 있어요. 이번엔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강아지들의 마이크로칩을 확인해 본 결과 원래 등록 주인이 세아 페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소유자는 박민도 씨네요. 회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박민도를 바라봤어요. 잠깐, 그럼 이 사람이 강아지들을 버린 거야? 버린 놈이 다시 가져가겠다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민도는 당황해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사업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대로 보호하려고. 제대로 보호한다고요? 순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위조 도장은 뭐예요? 제 동의도 없이 강아지들을 빼앗아간 거잖아요.
순자가 진짜 도장과 위조 도장을 비교해서 보여줬습니다. 차이가 명확해 보였어요. 순자 꼭지 부분이 끊어져 있어요. 제 진짜 도장은 온전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민도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 민수의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요. 최 이장님. 최 이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개발기금 명목으로 받으신 돈 말이에요. 어디서 온 건가요? 김 선생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박민도 씨 회사에서 송금된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관안이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최 이장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이장님, 이게 사실인가요? 개발기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뭘 위한 돈이었어요? 최 이장의 어깨가 푹 꺼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뭐가요? 순자가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제 강아지들을 빼앗는 일에 가담한 거 아니에요? 최 이장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죄책감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어요. 순자는 회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박민도는 강아지들을 버린 장본인이면서 돈벌이를 위해 다시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최 이장은 돈을 받고 그 일에 가담했고요. 사람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 다 있나? 강아지들을 어떻게 했냐? 당장 돌려줘. 박민도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발악해봤어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요? 그때 회관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박민도 씨, 위조 공문서 작성, 폐기물 무단 투기, 동물 유기 혐의로 동행해 주시죠. 박민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경찰이 온 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최만식 씨도 공모 혐의로 함께 와야겠습니다. 최 이장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순자는 경찰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제 강아지들은 어디에 있어요? 조사 결과 불법적으로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시 돌려드리겠어요. 회관 안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가장 기뻐했어요. 백이가 돌아온다. 진짜 다행이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박민도와 최 이장이 경찰에 연행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자를 둘러싸고 축하해줬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순자는 회관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들이 서로 부축하면 길이 됩니다. 나와 백이, 설이, 구름이. 그리고 이 마을이 그걸 보여줬지요. 저녁 노을이 마을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려운 싸움이 끝난 거였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순자는 강아지들과 함께 들판을 걸었습니다. 벼 이삭이 황금빛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선선한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백이는 여전히 오른쪽 다리를 조심스럽게 딛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박민도와 최 이장이 구속된 후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 선출된 김 선생 이장은 첫 번째 사업으로 마을 창고를 개조해서 유기동물 쉼터를 만들었어요. 골짜기 쉼터라고 이름 지은 그곳에는 백이, 설이, 구름이뿐만 아니라 다른 유기동물들도 임시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강아지들은 여전히 순자와 함께 살았지만 다른 동물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민수를 비롯한 초등학생들은
주 1회 급식 봉사를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쉼터에 모여서 동물들에게 밥을 주고 놀아줬습니다. 백이야, 오늘도 왔네. 설이, 구름이도 안녕.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쉼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백이는 아이들을 보면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어요. 오른쪽 다리가 아픈 것도 잊고 뛰어다니려고 했습니다. 백아, 천천히 해. 다리 또 다치면 안 돼. 민수가 백이를 살살 달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아이들은 백이의 장애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특별하게 여기고 아껴줬어요. 말순 할머니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고마움의 표시로 강아지들 목에 손수 놓은 예쁜 손수건을 매주었어요. 백아, 내가 날 구해줬지? 고마워라. 말순 할머니가 백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이는 기뻐하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자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순자 자신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건을 겪으면서 용기를 얻었고 더 적극적으로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백이와 함께 재활 운동을 하면서 오른쪽 다리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순자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의지가 강해지시니까 회복도 빨라지는 것 같아요. 물리치료사의 말처럼 순자는 지팡이에 의존하는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백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의사의 치료와 꾸준한 운동으로 절뚝거림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백아, 우리 둘 다 열심히 재활하고 있구나. 순자가 백이와 함께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둘 다 오른쪽 다리를 조심스럽게 디디며 걸어가는 모습이 묘하게 비슷했어요. 마을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강아지들을 불길하다고 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했어요. 순자 씨, 백이 다리는 어때요? 많이 좋아진 것 같던데 다행이네요. 심지어 처음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강아지들이 말순 할머니를 구한 일과 순자가 진실을 밝혀낸 용기에 감동했거든요. 가을 추수제가 다가왔습니다. 마을에서는 오랜만에 큰 잔치를 준비했어요. 순자도 강아지들과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추수제 당일 마을회관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을 축하하며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강아지들도 특별 대접을 받았습니다. 백이야, 이것도 먹어봐. 설이는 참 얌전하네. 구름이는 정말 털이 부드러워. 사람들이 강아지들을 귀여워하며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백이는 오른쪽 다리 때문에 조금 불편해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게 기뻐 보였어요. 축제 중간에 순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지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회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와 백이는 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둘 다 다리를 절뚝거린다고 불길하다는 말을 들었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자신들의 과거 행동을 반성하는 표정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절뚝이는 다리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문제였던 거죠. 순자는 백이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백이는 자신의 아픈 다리에도 불구하고 말순 할머니를 구했어요. 설이와 구름이도 힘을 합쳐서 도왔고요. 그리고 저도 비록 절뚝거리지만 제 가족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가장 크게 박수를 쳤어요. 넘어진 다리들이 서로 부축하면 길이 됩니다. 나와 백이, 설이, 구름이. 그리고 이 마을이 그걸 보여줬지요. 순자의 말에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훔치는 소리도 들렸어요. 앞으로도 우리 마을은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 되었으면 해요. 아픈 다리든
느린 걸음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축제가 끝나고 해가 질 무렵 순자는 강아지들과 함께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길이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따뜻하게 인사해줬고 아이들은 강아지들과 함께 뛰어다녔습니다. 언덕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온 마을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순자 할머니와 진돗개 형제들의 앞날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